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근래 비트코인이 많은 상승을 이루었고요. 어제 오늘 약간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였다면은 비트가 쭉 상승한 상태에서 이더리움도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서 알트코인이 쭉 따라서 오르고 다시 비트코인이 조정받고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전체적인 가격 상승에 아마 도움이 되었을 텐데요. 일단은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한 게 좀 큽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위 ERC20 토큰들도 다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많은 분들이 비트가 올라서 알트가 안 오른다 하시는데 비트가 올라야 알트가 오르는 게 맞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비트가 오른다고 모든 알트들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닌데 올라갈 확률이 생기는 거죠. 올라가서 횡보를 해주고 있어야 도미넌스가 유지가 되고 그 도미넌스를 줄이면서 이제 알트들이 오르는 형태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이 비트의 상승이 약간 좀 형태가 다르죠. 예전부터 쭉 매수를 해왔던 그레이스케일 같은 기관들도 있었긴 했지만 최근에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2017년은 비트코인으로 흘러갔던 돈이 알트로 내려오면서 이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상승분으로 다시 비트를 사서 이렇게 순환매가 이어져 갔었는데요. 근데 지금 기관들이 비트를 매수하고 있는 그것은 낮은 시총의 알트들도 매수할까라고 하면은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건 비트는 올라가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비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안전빵인 건 확실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맞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의 매집입니다. 기관들은 매집할 때 개인들이 하는 것과는 한마디로 클래스가 다르죠. OTC 시장에서 아마 거의 기관들이 매물을 흡수했을 거예요. 절대 손해보고 사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장외 거래를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사는 물량들이 많다 보면 자침자침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있는 짤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2017년 당시에 직접 본 건 아니어가지고 진위 여부는 모르겠으나 골드만삭스가 그 당시에 보여줬었던 스탠스가 지금 2020년의 스탠스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골드만은 서클과 USDC에 투자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크립토 시장을 재패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 지금 USDC는 테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기관들이 크립토 시장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고 그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트코인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는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에 이어서 페이팔 이야기를 해보자면 얼마 전에 페이팔에서 자체적으로 암호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오픈하겠다라고 뉴스를 내보냈고요. 실제 페이팔에서 비트를 구매했다고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페이팔이 보유 중인 암호자산이 있겠죠. 그 중에 비트코인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비트코인을 그냥 들고 있으면서 단순히 판매만 할까요? 제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페이팔에는 자체적으로 암호자산을 통한 CD 파일을 할 것이고, 둘째, 페이팔 자신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할 것이고, 셋째, 페이팔의 다른 서비스인 벤모를 통해서 더욱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며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암호자산을 더욱 많이 본인들의 플랫폼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스테이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팔 스스로도 갖고 있는 암호자산을 통해 금융상품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할 것이고요. 더 많은 자산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페이팔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크립토 프로젝트들보다는 좀 보수적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공격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윤을 더 사축으로 배분하는지 이거는 예측할 수 없지만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각종 암호자산들이 묶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러는 와중에 페이아웃을 BTC나 이더리움으로 하게 되는 게 좀 꺼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팔 코인이 생겨나게 된다면 이 스테이킹에 대한 리워드를 페이팔 코인으로 배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그렇거든요. 스테이킹한 그 종류의 코인 말고 셀 토큰으로 수령을 하면은 추가적인 이윤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의 토큰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팔 코인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벤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크립토 쪽에서는 이 벤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벤모는 미국에서 2030 세대, 그러니까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송금 더치페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기한테 돈 보내달라고 할 때 벤모미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검색을 해봐라 라고 할 때 구글잇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 분야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벤모는 2008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학생 2명이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2010년 PRE라는 벤처캐피탈에서 120만 달러로 투자 받았으며 2012년도에 페이팔에 인수된 브레인트리라는 곳에서 2620만 달러에 매각이 되었고, 다음에 브레인트리가 다시 페이팔에 8억 달러, 원화 기준으로 9600억 수준으로 인수를 하면서 이제 벤모는 페이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벤모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페이팔은 어느 정도 결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페이팔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 무언가를 결제할 때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송금이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결제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페이팔의 서비스인 벤모는 이른바 더치페이와 송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벤모는 신세대들의 생활 방식과 굉장히 밀접해 있고요. 페이팔에 비해서 더욱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페이팔 수준의 안전한 네트워크와 보안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페이팔이 5,200만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 이 대세 플랫폼에 암호자산을 끼워 넣지 않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USDC를 끼워 넣는 건 당연하고요. 페이팔이랑 관련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우선 USDC를 끼워 넣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아마. 그러면은 이런 자산들을 묶어서 이자를 낼 수 있는 시스템도 접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페이팔에서 하는 것처럼 벤모에서도 암호자산을 구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도 예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페이팔 사용자보다는 벤모 사용자가 암호자산을 주고받는데 더 익숙할 것이고 더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서 대중화를 이끌어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랩BTC입니다. 이 WBTC라고 하는 랩BTC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화한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BTC는 110V 플러그입니다. 이더리움은 220V입니다. 한마디로 BTC를 이더리움에 꽂아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플러그 전환 어댑터를 끼워서 이더리움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게 바로 WBTC, 랩BTC라는 거죠. 그러면 이 BTC를 보유하신 분들이 이더리움 상에서 각종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수익이 나면 날수록 이 WBTC는 이더리움 체인 상에 묶여있게 되겠죠. 이렇게 BTC를 이더리움 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WBTC로 전환되는 물량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상에 묶일 수 있는 WBTC 양이 늘어난다는 거는 묶이는 양도 늘어난다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더 묶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럴수록 비트코인 수량은 더욱 희소해집니다. 수요와 공급, 간단하죠. 근데 지금은 이더리움 상에서만 랩BTC, 렌BTC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폴카다, 트론 이런 각종 플랫폼에서도 랩핑을 할 것이고, 이 물량들을 자신의 플랫폼 상에서 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게 제공하는 종류의 프로젝트들이 또 한번 붐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포모를 낳게 될 것이고요. 그럴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요와 공급, 묶이는 비트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 거래되는 양은 줄어들고, 그리고 그 가격은 더욱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 물량이 나오질 않아서 호가가 올라간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비트코인이랑 비슷하다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과 다른 유튜버들이 언급하지 않는 벤모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벤틀리 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